우리 성정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독해활동지를 하는 날입니다. 이미 오늘 할 독해활동지도 한 번씩 이제 훑어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본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조금 이런 내용도 있구나 하고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을 보기 전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이제 공부할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되도록 좀 사전을 찾아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집에 이제 두꺼운 종이로 된 사전이 있는 집은 많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서 이제 어학사전에서 뜻을 찾아가 보면서 한번 공부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 선생님도 이러한 독해활동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단어를 찾다 보면은 이렇게 써주면은 우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실제 한번 이 본문에 나왔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선생님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 물이라는 단어도요, 실제 어학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적인 결합물. 과학 시간에 배워서 알겠습니다만, 이제 수소와 산소가 결합된 게 물이라는 건 배운 친구들은 이제 알 거예요. 하지만 이제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수소랑 산소가 어떻게 화학적인 결합한다는 게 뭐지? 이게 이 단어의 뜻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본에 있는 어떤 학자가 사전을 만든 거죠. 여기 이제 메이카이 국어사전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또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메이카이가 대체 무슨 뜻인가 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그림이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자, 눌러서 좀 크게 보면 좋은데,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메이카이 국어사전입니다. 일본에 있는 국어사전이고요. 이 부분에 이제 새로운 신자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신 메이카이 국어사전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해자가 이게 명해 이렇게 한자로 읽습니다. 그래서 밝을 명자에다가 이제 어떤 풀이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해 이런 뜻이네요. 그럼 사실 직역 그대로 보이는 대로 독해를 하자면은 이제 아주 확실하게 밝게 풀이해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국어사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메이카이 국어사전은요, 출간 이후에 누적 4천만 부가 팔리면서 대중적인 사전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사전 책을 만든 사람은 당시 24살의 청년 겐보 히데토시라고 하네요. 자, 1939년에 동경 제국대 문학부를 졸업한 그는 출판사로부터 사전 편찬 작업을 의뢰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한테 1년 딱 주고 1년 동안 사전 하나 만들어 보세요 하면은 만들 수 있는 사람 거의 없겠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 중대한 임무를 맡은 그는 원칙을 정합니다. 어떤 원칙이냐? 자, 사람들이 새롭게 쓰는 말을 포함하자. 그리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사전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아주 간결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전이 필요한 이유를 어떻게 보면 이 두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원칙을 정한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신조어해가지고 특히 우리 여러분들 같이 젊은 세대는 말을 줄여서 쓰는 걸 매우 즐겨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말 줄인 것들이 사전에 실리진 않아요. 만일 실려도 엄청 오랜 후에나 실릴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겐보 히데토시라는 분은 이런 걸 아예 원칙으로 정했다고 하죠. 자, 그는 종일 작업에 몰두합니다. 마침내 1년 2개월 만에 메이카이 국어사전을 탈고를 하네요. 야, 1년 줬는데 1년 2개월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자, 겐보는 마감을 지키지 못해 고개를 숙였고요. 한데 원고를 받은 편집자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단기간에 완성한 건 처음입니다. 자, 이후에 그는 사전 편찬자로 자리를 잡습니다. 가로 10cm 그리고 세로 20cm 가량의 카드를 늘 가지고 다니면서
새로운 단어, 출처 어디서 왔는지, 뭐 날짜 언제인지를 다 기록합니다. 신문은 6가지를 구독했으며 반드시 2부를 신청을 했습니다. 자, 잘라낸 뒷면에도 확인할 말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였죠. 신문을 한 부만 하면은 이제 잘라내면 그 뒷면에 있는 부분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러 2부를 신청했다고 하네요. 자, 잡지, 텔레비전, 팸플릿 등도 꼼꼼히 훑어보았습니다. 길가의 표지판이나 광고지에서도 말을 수집하려 카메라도 챙겼습니다. 작업은 집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화장실에 신문을 갖고 들어가다가 몰두하는 바람에 나오지 않기가 일쑤였죠. 자, 훗날 그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1년 중 설날 하루만 카드 놀이를 하며 놀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엔 신문이 오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신문이 오는 날은 신문에만 몰두하느라 아이하고도 제대로 놀 시간이 없었다고 하네요.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어려운 설명은 쉽게 바꾸었습니다. 이건 2번째 원칙이었죠. 가령 기존의 사전은 물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아까 화면에서 보여준 것처럼 수소와 산소 화합물, 지구 표면 대부분을 덮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장을 다시 썼습니다. 사전에서. 자,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투명하고 차가운 액체. 훨씬 더 이게 이해가 잘 되죠, 여러분. 자,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사랑이 추상적인 단어라고 하는 이유가요. 추상적이라는 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대상을 추상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럼 이런 것들이 추상적인 겁니다. 자, 근데 쉽게 풀어쓰고자 한 건데요. 자, 사랑스러운 것, 귀엽게 여기는 것이라는 막연한 말을 이렇게 고칩니다. 자, 상대의 행복이나 발전을 바라는 따뜻한 마음. 훨씬 더 이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앞에 있는 것보다. 자, 그렇게 해서 그는 평생 단어 145만 개를 모았습니다. 자, 일상에서 쓰는 말이 보통 5만여 개라고 하고요. 사전에 실리는 단어가 6만에서 8만 개가량인 걸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노력 덕분일까요? 자, 그의 이름으로 나온 사전은 날개도 친 듯 팔렸습니다. 그는 사전을 거울에 빗댔다고 하네요. 세상을 비추는 말을 담는 것이기에 신중을 기했다고. 자, 덕분에 사람들은 세상을 쉽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어떤 한 영역에서 완전 몰두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단어를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죠. 단어 여러분들도 다 찾아봤겠죠, 여러분? 자, 1번입니다. 자, 대다수의 사람을 중심으로 한 것이 대체 무엇이냐? 자, 위에 디귿디귿 지읒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대중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대중적이라고 쓰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여러 종류의 자료를 모아 일정한 체계에 따라서 책을 만든다. 자, 책을 사전을 이거했다라고 나왔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바로 편찬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에요. 자, 많은 경우에 두루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메이카이 국어사전 만들 때 2가지 이것을 정했죠.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네요. 편집 원칙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원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신문이나 잡지. 자, 책다위에 간행물을 사서 읽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집에서 신문을 보고 있다면 신문을 이것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엇이죠? 2글자 기업과 티귿으로 시작하는 자, 구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뭐 구독 경제라는 용어도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매월 혹은 정기적으로 금액을 내면서 이제 혜택을 받는 혜택을 뭐 이용하는 그러한 게 있으면은 이제 그런 거 자체를 구독 경제라고 이야기도 한답니다. 자, 그리고 5번입니다. 자, 어떤 일에 온 정신이나 관심을 기울여서 열중하는 것. 자, 이거는 몰두하다라는 단어가 있었죠. 자, 몰두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자, 6번입니다. 자, 2종류 이상의 물질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물질. 자, 물은 이제 산소와 수소의 이것 뭐라고 했죠? 자, 화합물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단어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토파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카이 국어사전의 편지 원칙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뭐였나요? 자, 사람들이 새롭게 쓰는 말을 포함할 것, 이렇게 한 가지가 있었고요. 다른 한 가지는 또 뭐였어요? 자,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사전을 만들 것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OX죠, 여러분. 자, 메이카이 국어 사전은 딱 1년 만에 만들었다. 몇 년 만에 만들었나요? 정확한 기간으로 따지자면 이제 1년 2개월 걸렸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뭐 X이긴 합니다만, 보통 이제 국어에서 어쩔 때 딱 내가 틀린 문제 봤을 때 화가 나는 경우가 이제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어떤 조사나 이런 게 붙어 있어 가지고 조건이 딱 걸렸을 때 말이 좀 확실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겐보 히데토시가 신문을 2부씩 구독한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돈 아까운데 하나만 구독하지 뭐하러 2부를 구독했냐? 자,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답이 다 떠올랐죠, 여러분? 자, 잘라낸 뒷면에도 자, 확인할 말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자, 그래서 이제 2부씩 구독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겐보 히데토시의 아들이 1년 중에 설날 하루만 아버지랑 카드 놀이를 했다고 하네요. 자, 사실 이건 뭐 조금 이제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이제 아버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들하고 많이 놀아주지 못했죠. 사실 아들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선생님 생각에는. 자, 그 다음에 4번 하루만 카드 놀이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 자, 그날이 설날 하루만 뭐가 안 옵니까? 신문이 오지 않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서 메이카이 국어사전에 실제 물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서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서 써보세요 했습니다. 자, 물을 한번 보자면 뭐라고 썼냐면, 자,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투명하고 차가운 액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단어, 여러분 사랑 눈에 안 보인다고 했죠? 평화는 눈에 보이나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일단 추상적인 단어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냐? 자, 상대의 행복이다, 발전을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사실 이것만 봐도 참 쉽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봐도. 자, 그런데 그래서 선생님도 야, 참 그래도 일본도 이런 점을 보니까 좀 부럽기도 하다 했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사전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창에요, 이렇게 보리 국어 사전이라고 한번 찾아보시면은 요 사전이 나옵니다. 이 보리 국어 사전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까 대한민국에 있는 단어만 모은 게 아니고요, 저쪽 북한에서 쓰이는 단어들도 모아가지고 쉬운 우리말로 풀이한 사전입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사전 넘겨보시면요, 그림도 같이 그려져 있고 설명도 아주 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도서관에도 이 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는 와가지고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국어 실력 혹은 독해 실력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으로 하나가 이야기하는 게 이러한 사전을 자꾸 찾아보는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보리 국어 사전에서요,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라는 말은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환경 호르몬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두 가지를 써놨어요. 두 가지를. 왜 두 가지를 써놨느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보리 국어 사전에 실려 있는 환경 호르몬에 대한 내용이냐,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뭐 플라스틱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불량식품 같은 거 먹고 하면은 뭐 아기 장난감이나 이런 데에서 환경 호르몬 나온다고 해가지고 몸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자, 두 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 보시면은, 자, 사람의 몸이 호르몬을 만들고 내보내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설명한 게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에서는, 자, 인체의 내분비 계통에 이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내분비 계통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자, 거의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분비 계통은 사실 성인들도 갑자기 물어보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1번 같은 거 보시면 사람이 몸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건 다들 알고 있죠? 여러 가지 종류의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이거를 방해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하네요. 당연히 이제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막 나오면서 신체 기관, 그러니까 우리의 인체를 잘 돌아가게끔 하는데 이걸 방해하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뭐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이 보리 국어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환경 호르몬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당연히 1번의 설명이 환경 호르몬에 대한 내용이겠죠, 여러분.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사전이 있다는 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해활동지 이렇게 해서 6번까지 해서 문제는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요 다음 강좌로 해서 이제 자유토론식으로 과제가 하나 나갈 거예요. 과제는요, 당장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물건 중에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은 내가 주변에서 떠오르는 단어들 중에 하나를 한번 골라보세요. 단어 하나를 고른 다음에 그 단어를 다른 사람들도 알기 쉽게끔 사전에 나와 있는 풀이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스마트폰도 괜찮고요, 연필도 괜찮고, 뭐 키보드도 괜찮고, 뭐 가족도 괜찮고, 뭐 강아지도 괜찮고, 뭐 음식 종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골라서 요 다음에서 강좌 이제 과제물 올리는 거에다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독해활동지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